안녕하세요. 구해주 빌딩의 이 팀장. 네, 이하수입니다. 네, 건물 관련해서 절세를 알고 할 수 있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해들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 그리고 금융 컨설팅 전문가 이하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 첫 번째로요. 건물을 매수 혹은 매도할 때 기초적으로 발생되는 세금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건물은 저희가 처음에 살 때 취득세를 내죠. 네, 취득세 하나 취득세를 있고요. 내고요. 그리고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게 돼 있어요. 네, 재산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네. 내고 임대소득세도 내겠죠. 임대소득세.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건물을 팔 때 이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그리고 또 그 건물을 우리 가족들에게 네. 증여를 하신다든지 할 증여, 때는 네. 그 승계라고 하거든요. 네. 승계를 하실 때는 증여세와 상속세 같은 게 발생하죠. 증여랑 상속까지. 오늘 가장 대표적인 것들, 네, 필수적인 것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취득세는 어떤 걸까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데 네. 간단하게 100억짜리 꼬마 빌딩이라고 네. 하면은 그 4.6%라고 보시면 돼요. 4.6%. 취득세. 네. 그래서 100억짜리 건물을 살 때 네. 4억 6천이라는 캐시를 준비하셔야 되니까 취득세에 대한 플랜 없이는 부동산 매수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까지 다 고려를 하셔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고려를 하셔야죠. 자, 그러면 주택이 일부 이제 섞여 있는 그런 네네네. 건물일 경우 상가주택 건물의 세율도 똑같나요? 아니요, 그 다르죠. 상가 건물 중에 예를 들면 1층, 2층은 근생이 들어와 있고 네. 3층, 4층은 주택으로 그죠.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걸 저희가 겸용주택이라고 합니다. 겸용주택. 상가주택이라고도 네네. 하는데 네. 겸용주택은 또 취득세가 달라져요. 주택 부분은 네. 주택의 취득세가 들어가고 상가 부분은 상가의 취득세가 들어가니까 음. 상가는 일괄적으로 이제 4.6%가 기본이고요. 네. 주택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그리고 네. 조정 대상 지역에 따라서 네. 중과가 될 수 있죠. 8%, 12% 이렇게. 건물을 매수하실 때는 이게 근생인 줄 알고 샀더니 주택이 있더라. 이런 네. 경우도 있거든요. 겸용주택과 일반 올근생은 네. 반드시 구별을 하셔가지고 네.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1주택 보유자의 경우는 어느 1주택은 정도예요? 기본적으로 주택은 1에서 3%죠. 아. 취득세가. 네. 그런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면은 2주택 같은 경우는 8%, 3주택 이상부터는 12%가 되고 예를 들어 100억이면 12억이에요. 법인 같은 경우는 네. 주택수 상관없이 매수할 때마다 12% 중과가 됩니다. 와. 모르고 덜컥 그냥 하시면 그러면 곤란하죠. 완전 낼 취득세 때, 폭탄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중과를 모르고 와. 하셨다가 큰일 날 수 있죠. 다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에 겸용주택을 네. 구입하실 때는 취득세를 특히 중하게 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50억 건물의 일반 근생 취득세는 2억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네네. 이제 건물분의 이제 부가세에 네. 대한 건 어떻게 될까요? 토지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없고요. 건물은 부가세가 있는데 네. 10%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10억이 건물의 취득가라고 하면 네. 1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1억도 참 큰 돈이죠. 그죠. 아무리 환급을 받는다고 맞아요. 해도 이 마련해야 1억을 되는 네, 거니까. 절세하시려고 하면은 포괄양수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 포괄양수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기존에 있던 그 근생의 동질성이 그대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매수인만 바뀌는 거죠. 네, 매수인 매도자만 바뀌는 대표님이었다가 저로 네네네. 그냥 우리 그대로 바뀌는 그렇죠. 것만. 네. 그렇게 되고 우리 건물이 동질성이 그대로 똑같이 간다고 하면은 그걸 우리가 포괄양수도라고 하거든요. 포괄양수. 그때는 이제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포괄양수도가 되는지 네. 동질성이 유지가 되는지는 미리미리 살펴보시는 게 좋죠. 50억 건물이 노후가 돼서 건물 가치가 이제 평가를 해보니 한 네네. 3억이라고 네네. 만약에 됐다고 네. 하면 그러면 건물분의 부가세는 10%인 3천만 원. 3천만 원. 자, 그러면 이제 보유 단계에서의 네네. 세금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건물은요, 재산세는 이제 구청에서 네. 오는 고지세대로 평가가 되고, 네. 일반적으로 이제 주택에 대한 종부세에 대한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내가 건물을 사면 종부세가 엄청 나오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는데, 네. 실제 올근생 같은 경우는 시가 기준으로 150억 정도를 넘지 않으면 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꼬마 빌딩을 50억에서 100억 사이즈라고 하면은 네네. 종합부동산세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재산세는 이제 조금 나오죠. 자,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네. 매매가가 한 70에서 80억이다. 네,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일단 종부세는 없다고 보시고 네, 네. 재산세 같은 경우는 한 1,500만 원 정도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사서 보유하다가 팔게 되면요, 이제 양도 단계에서 세금은 네, 어떻게 네. 될까요? 양도소득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내가 파는 가격에 샀던 가격을 빼고 그게 이제 매각 차익이거든요.
그 차익에 우리가 이제 경비를 지출한 것들을 차감하고 남은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하는데 세율은 기본 세율 6에서 45%까지 적용이 됩니다. 누진세율이 되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상가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일은 없고 그냥 담백하게 매각 차익에다가 세율을 과세하면 됩니다. 아, 근데 그 세율이 어느 정도나 나올지 예측을 좀 해볼 수 있나요? 양도하시기 전에 세무사님을 한두 분 찾아서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좋고요. 기본적으로는 요즘은 국세청 사이트나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주는 앱들도 많으니까 네. 우리 구독자분들도 먼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파는 가격에 취득원가를 뺀 가격인데 거기서 이제 필요 경비라는 게 있거든요. 경비를 좀 부지런하게 찾아보시면 좋고 취득할 때 뭐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 수수료라든지 네. 취득세 낸 세금도 네. 경비를 인정을 해줍니다. 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건물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뭐 샤시 비용이라든지 보일러 비용이라든지 네. 엘리베이터 비용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공사비 지출한 것도 비용으로 다 인정을 해주거든요. 와. 그래서 그런 숨어있는 필요 경비를 조금 찾아보시는 게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는 절세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법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법인세는 네, 그럼 네. 어떻게 보면 될까요? 법인은 오로지 법인세 한 종류만 냅니다. 아, 예를 들어 한 종류. 개인들은 네. 소득세도 내고 네. 증여세도 내고 네. 상속세도 내야 네. 되고 여러 가지 네. 세금이 많은데 법인은 번 돈에 대해서 오로지 법인세 하나만 내요. 또 하나는 세율도 일반적으로 9% 19%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개인에 비해서는 세율이 훨씬 적죠. 그래서 절세 자체가 됩니다. 그럼 좀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10년 전에 네네. 30억 주고 산 건물이다. 네네. 법인 명의로 네네. 산 거예요. 네. 그걸 50억으로 팔았다 네. 했을 때 동인 조건일 때 네, 동일 조건이죠. 네, 개인이랑 법인 네. 명의일 때 절세가 어느 정도 차이날까요? 그냥 차익이 똑같다라고 볼 때 세율이 다른 거죠. 아. 개인의 세율은 6에서 45%고 법인은 일반적으로 9% 19%두 개에 네. 국한되거든요. 굉장히 이 개인에 비해서는 절세가 되고요. 대신 절세가 되는 반면에 법인이 매도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법인 통장에 그 매각대금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그 매각대금을 대표이사라든지 혹은 주주들이 개인화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소득세가 조금 발생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다 합쳐도 일반 개인의 세금보다는 좀 절세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금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네네. 세금별로 절세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취득세는 어떤가요? 취득세를 이제 법인이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법인이 근생을 취득할 때는 개인처럼 4.6%로 가름되지 않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법인이 근생 즉 건물을 매입할 때는 9.4% 정도까지 중과가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법인으로 우리 건물을 취득하시는 구독자분들은 반드시 법인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지역,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김포시라든지 네. 용인시라든지 네. 파주시라든지 포천시라든지 이런 시에서 법인 본점을 설립하고 서울에 있는 근생을 취득하는 게 취득세가 훨씬 절세가 됩니다. 만약에 안 되면 9.4%니까 그렇죠. 100억이라고 할 때 10억에 가까운 세금을 그러니까요. 네. 와. 건물분 부가세. 절세. 부가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양수도를 해서 부가세를 면제받는 방법이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거니까 포괄양수도 즉 동질성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잘 가는지 과세당국이 나중에 다 따져보거든요. 그래서 네. 동질성을 유지해서 가는 그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양도소득세. 개인 같은 경우는 필요경비를 꼼꼼히 잘 찾아보시고 필요경비, 네. 법인은 원래 이제 양도소득세가 자체로 절세가 되기 때문에 법인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덜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법인에 쌓여있는 잉여금을 네. 개인에게 다시 이전을 할 때 개인들이 소득세를 내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소득세를 내는 부분도 국세청이 허락하는 여러 가지 절세 툴들이 있어요. 절세 구간을 잘 활용하시면 개인들이 또 2차로 법인의 잉여금을 가져갈 때 또 많은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고객분들이 많이 질문 주시는 부분인데 리모델링을 신축할 때 네. 공사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네. 요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리모델링 할 때 받는 대출은 우리가 이제 공사비 대출이 되죠. 그래서 시설 자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네, 대출 맞아요. 계목은 다른데 어쨌든 이 대출을 잘 받는 꿀팁 중에 하나는 대출도 시중에 이제 많은 은행들을 좀 레이스를 시켜가지고 네. 여러 은행에 비교 견적을 넣어서 좀 더 나에게 유리한 대출 한도와 금리를 주는 은행들이 또 있거든요. 적극적인 지점장님들도 계시니까 맞아요. 은행에 좀 싸움을 붙이면 좋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은행에서 그 지주분한테 많은 대출을 해주고 싶을 때 뭔가 좀 받쳐줘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신용등급 관리라고 하는데 네. 이제 일단 개인의 신용등급도 중요하고 법인의 신용등급도 중요하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이나 법인의 신용 등급을 미리 한번 산정을 해보고 이 신용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컨설팅을 통해서 개선을 한 다음에 여러 은행에 우리가 이제 비교 견적을 하면은 아주 좋은 대출을 좀 받을 수 있죠. 네, 보통 몇 퍼센트나 한 받을 수 70% 있어요? 정도는 받을 수 있죠. 네,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세금적인 부분 혹은 절세, 뭐 혹은 세무나 금융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아래 번호 저희 시공조합 구해줘 빌딩으로 연락 주시면요. 이하수 대표님과 같이 컨설팅 받으실 네, 수 있는 네. 기회를 드리니까 네. 편하게 문의 네. 주시면 대표님과 연결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습니다. 네. 구해줘 인생 빌딩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저희가 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매물 소개부터 네. 그 건물을 같이 찾아드리고 그걸 실질적으로 밸류업 시키는 과정까지 한 다음에 시세 차이까지 보실 수 있도록 또 재투자까지 같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로 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왜 구해줘 빌딩과 이 프로젝트를 함께하면 좋은지 어떤 점들이 좀 이점이 있을까요?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서 뭐 내놓으면은 값이 오르는 시세 네. 차익을 보는 이런 시기가 아니에요. 당분간은 이거가 굉장히 좀 좋은 아이디어가 들어가고 어떻게 세팅을 할 것이며 어떻게 MD 구성을 하고 네. 뭔가 좀 개별적인 아이디어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거를 직접 실행시키기가 되게 어려우시거든요. 건물주분들께서 바쁘시기도 하고 그죠. 여러 사업을 또 경험하시기도 하고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살리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각자의 네. 입장과 사정에 맞춰서. 네. 그러면 이어서는 과연 구체적으로 네. 어떤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시는지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좀 도와주실까요? 데이터들을 토대로 그죠. 저희가 상권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내력벽 체크하고 네. 불법 건축물 체크하고 네. 사선 제한 체크하고 네. 그리고 뭐 용적률 컴페어 네. 지구 단위 네. 도로 확장계 토지 네. 옆에 건물주와의 어떤 간섭들 네. 제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네. 같이 검토하는데 제가 이런 근거로 검토를 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근데 같이 매물 보러 다니면서 네. 매물을 저는 이제 찾아드리는 거죠. 영상 업로드 되기 전에 매각 요청을 받은 건물을 먼저 우선적으로 조금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까지 얻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시장도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시공을 도와드릴 수 있고 또 아이디어 플러스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또 풀어내시니까 절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 공실팀에서 네, 해주는 네. 게 있잖아요. 공사가 끝났으면 이제 임대차 맞추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네, 이제 임대차를 맞추는 게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아, 네. 네. 또 저희가 이제 소속돼 있는 저희 직원으로 소속돼 있는 전문 공인중개사가 가서 네. 건물에 대한 어떤 뭐 유지 관리에 대한 어떤 보통 정리 네. 그리고 계약서에 네. 대한 어떤 검토들 네. 그런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또 가서 또 마무리를 또 해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건물을 저희에게 맡겨주신 고객님과 함께 한 팀이 돼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믿고 맡겨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신경 써주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저랑 좀 뭐 건물에 네. 어떤 뭐 요즘의 어떤 흐름들, 네. 트렌드들 대화 나누고 또 뭐 저희 강의 또 참여하시고 네. 뭐 식사 필요하면 식사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 현장 투어도 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시공, 설계, 임대, 세무, 감정평가사 전국의 1위 은행 지정장들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 절약이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계속해서 관계 유지까지도 좀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만큼 저희 매각 의뢰나 매매 의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건물들 중에서 연계된 공인점수를 통해서 가장 좋은 1등 건물들을 좀 소개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 아래 번호로 신청을 주셔야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이후에 1대1 상담 미팅 잡으셔서 대표님과 상담 후에 이렇게 진행이 되죠? 네, 네. 맞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네.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할 거고요. 네. 많이 연락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지동조